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출발 증시 YD의 최예린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사흘 만에 반등하는데 성공을 했죠. 하루 전만 해도 고용지표마저 악화되는 그런 모습 속에 우려감을 키웠었는데요. 간밤에 나온 고용 관련된 지표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9주의 가장 최저를 기록하면서 시장을 안심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에 나올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가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뉴욕 증시 반등폭은 크지 않았는데요. 오늘 밤은 부활절 관련한 뉴욕 증시가 또 장이 아예 열리지가 않는다라는 점도 반발 매수세를 크게 키우진 못했던 부분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뉴욕 증시가 그래도 반등했던 고용 관련 지표 개선 외에 또 하나의 원인이 있었죠. 바로 선이 굵은 뉴스가 되겠습니다. 이란의 핵 협상이 전격 타결됐다는 뉴스였었는데 이 바람에 유가는 되려 밀리고 말았는데요. 오늘 유가 하락 수혜주 보라라는 전망도 줄을 잃었었는데 더 문제는 시장보다도 유가 하락 관련된 섹터보다도 화장품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장 막판에 급락하면서 우수수 밀렸던 화장품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가 1부에서 여러 차례 짚어드렸는데 오늘 2부에 두 분의 전문가를 또 한 번 모시게 되기 때문에 화장품주 전략 다시 한번 재확인해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3일 금요일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개장 5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인데요. 오늘 장 출발 상황 분석과 전망에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샘플러스 황민혁 멘토님 인사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거두절미하고 화장품주 대응 전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나온 전문가의 의견을 제가 간단히 좀 요약드리면 한 분은 신승현 대표님은 일단 실적 관련해서 거품이 껴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직 다행히 사지 않았다면은 실적 관련한 전후에 분위기 보고 들어가자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 전문가인 이두코 멘토님은 연이어서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어제 화장품주 급락한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은 다들 윗꼬리를 달고 있는데 여기서 상승의 끝은 않을 거고 아마 다시 한번 반등을 할 거다. 사셔서 물렸다면 다시 한번 그 반등 때 빠져나올 타이밍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까지 일단 나왔습니다. 누가 먼저 해주실 건가요? 네, 화장품주들 두 분의 의견이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갈 만큼 갔다. 네. 그런 걸로 이제 압축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무섭네요. 한번 상한가 갔다가 하한가로. 어저께 두 종목이 그랬었죠. 한국화장품하고 코리아나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가 이제 급격히 이제 하한가가 전환됐었는데 오늘도 지금 마이너스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근데 경험상 이제 전문가시니까 이러면 보통 이제 이 테마는 좀 이러면 보통 테마는 거의 끝났다고 보실 수밖에 없는 거죠. 첫 번째는 실적 대비 너무 과도하게 올라갔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작년 이맘때 한 6, 7월 달에도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화장품주들은 좀 중소형주 화장품주는 조심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의외로 이제 작년에도 흐름을 본다라면은 좀 좋은 좀 큰 회사들 LG생명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분들은 가격 조정 크게 받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기간 조정을 보여줬다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형 주도주의 움직임 좀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중소형주들 좀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군들은 아무래도 이제 조정이 좀 심하게 나올 수도 있고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반등일 뿐이지 어떤 추세로 올라가기 좀 힘들다. 그래서 일단은 변동성이 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는 열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소형 화장품은 조금 더 변동성이 클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자, 황민영 멘토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저는 사실 이렇게 다시 되묻고 싶은 것이 이미 사신 분들, 그냥 바로 물리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타기는 절대 반대이신가요? 네,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올라갔던 건 이제 시장에서의 그 재료 자체가 중국 쪽에서밖에 재료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화장품주들이 특히 이제 강한 모습이 나왔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그 전부터 이제 끌고 가시기보다는 아마 거의 이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이제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의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봐야 되냐면
바로 전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이제 밀리게 됐던 그 이유로 본다면 누군가가 먼저 이제 던졌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이제 고평가가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제 주가는 한 번쯤 빠질만 한 자리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이제 누군가 먼저 선제적으로 던졌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투매가 이제 발생됐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도 꼭 추가적으로 주가가 크게 밀린다라고 보기보다는 단발성으로 이런 이제 그 하한가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장이 나왔을 때, 일시적으로 투기성 자금들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될 경우, 반등을 이용해서, 정리를 일단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4월 3일 금요일 우리장 개장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반등했지만 반등폭은 미미했던 가운데 이란 핵 협상 타결이 큰 뉴스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유가 관련된 섹터도 살펴볼 거고요. 오늘 개장하자마자 시가와 더불어 화장품주 시초가도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이제 지금 큰 틀에서 좀 맞는 그림일 것 같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 시장 분위기. 네, 일단 시장 자체가 뭐 나쁘지는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종합주가 지수가 한 0.2% 올라와가지고 235포인트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어쨌든 최근에 2주, 한 3주 동안 기간 조정을 보여줬던 부분들이 연장선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주 그 옵션 만기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은 조금 더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뭐 흥분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 어저께 일단 일부 이제 중국 관련된 섹터들이 좀 약세를 띠면서 지수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띄지 못했는데, 네. 오늘은 이제 그것을 다시 이제 상회하는 어저께 시가 부분이 653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결국엔 뭐 신고가라고도 말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흐름을 본다라면은 계속 매일같이 고점을 갱신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좀 올라갔다가 또 쉬어가고 올라갔다 쉬어가고 이렇게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에서 완만하게 상승세로 올라가는 모습을 띄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올라간다고 해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선물 지수를 보신다라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선물이 0.1% 정도 올라오면서 약간 지수 대비 조금 덜 올라온다는 부분들, 그 얘기는 선물 베이시스가 조금은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고, 프로그램 매수를 동반하는 게 쉽진 않다라는 것을 좀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 베이시스가 좀 개선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이번 주 금요일 잘 마무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환율을 보신다라면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최근에 이제 그 원화 자체가 크게 변동성을 보이지는 모습을 띄고 있지는 않았었어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1,100원대 중심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다가 어저께 이제 1,100원을 좀 이탈하면서 1,095원대까지 좀 하락을 했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한 3원 정도가 빠진 1,092원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1,100원 이하로 떨어졌다는 부분들, 그렇다면 추가적인 원화 강세를 조금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다만 원화 강세 좀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뭐 1,080원 정도까지 원화 강세가 진행이 되고 난다라면은 추가적인 원화 강세보다는 다시 1,100원대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강보합권 정도에 출발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추가로 밀리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개장 분위기 간단하게 전해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수급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개인만 사는 시장이 양시장 모두 펼쳐지니까 어째 개인분들한테 조금 미안하지만 불안불안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개인들의 수급이 있고 나머지 이제 뭐 기관 쪽이나 외국인 쪽에서의 수급이 이탈되는 이런 시장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테마성 그 재료에 인해서 일시적으로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현재 거래시장 쪽에서는 개인들이 25억 원 현재 매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7억 원, 기관들이 27억 원 현재 매도입니다. 외국인들은 7억 원 매수입니다.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 13억 원 정도의 그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역시 이제 개인들만 있죠. 외국인과 기관들은 현재 2억 원, 38억 원 정도의 그 매도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업종별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래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이 14억 원 정도 대형주 쪽으로 자금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이 몰리고 있는 자금들은 운송 장비업 중에서 33억 원 정도 매수가 붙고 있고요.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건설업 중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오늘 건설업종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온 이유라고 본다면 이란 쪽에서 핵 협상 타결 소식이 결국 이제 이란 쪽 중동 지역 쪽에서의 수주 증가로 또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제 낙관적인 전망들이 지금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매수 유입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코스닥 시장 쪽으로 넘어가서 수급적인 특징 업종을 보게 되면요. 현재 제조업종 쪽에서 4억 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3억 원 정도 매수세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제약 쪽에서도 역시 외국인하고 기관 쪽에서 1억 원, 3억 원 정도의 순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제약 업종,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도 매수가 좀 강하게 집중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게 이제 일시적인 그 테마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기적인 또는 장기적인 그 테마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 안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그 종목들도 한번 업종별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전기 쪽하고 삼성 SDI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세가 이어졌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첫 반등이 나왔죠. 삼성전기하고 SDI.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좀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기가 밸류에이션을 좀 초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 SDI보다는 좀 더 약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밀릴 수도 있나요? 네, 지금 현재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밸류에이션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대에서는 고평가로 일단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증권주들 현재 거래소 시장이 올라오면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유안타증권과 대우증권 역시 강세 분위기고요. 말씀드렸던 건설업종이죠. 현대건설이 가장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란 핵협상 그 타결이 났을 때마다 가장 큰 수혜주로 불렸던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림산업 역시도 현재 4.5% 정도 상승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수급 팁과 함께 저희가 업종 분위기까지 곧바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업종별 흐름을 이미 좀 짚어주셨었기 때문에요.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 추가적인 내용이 더 있는지만 유 대표님께 좀 여쭤볼 텐데, 일단 저희가 이따가 돌발 종목도 꼽아보겠지만, 네. 오늘은 시장의 키워드는 일단 재료가 없는 가운데 이란 핵협상 타결 관련된 그런 섹터 얘기네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건설, 있고요. 예. 건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미 좀 반영이 되고 있고, 화학주들도 그렇게 업종 자체는 좀 약한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만은, 페인트주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고, 또 전통적인 화학주들도 그 나쁜 모습은 아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유주들은 조금 흐름이 조금 약한 흐름을 좀 더 이어가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운수창고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항공주들이 그래도 조금은 힘을 내고 있다는 부분들, 대한항공이 1%대 정도 올라왔다가 조금 상승폭을 줄이긴 했습니다만은, 아시아나항공도 1% 정도 전후로 해서 두 종목이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 운수창고 쪽으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운송장비 쪽도 일단은 조선주들은 조금은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만은, 자동차 관련된 현대차가 1.2%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유가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이 오늘은 좀 유가 하락에 대해서 약간 수혜를 받는 어떤 지정학 리스크에서 좀 안정성을 꾀해야 하는 업종군들이 조금 더 시장에서 힘을 내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증권주들이 오늘도 좀 강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1.5% 정도 업종 상승을 보여주면서 유진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주로 최근에 보시면 대형 증권사보다는 약간 중소형 증권사들이 이제 탄력도가 높게 작용을 하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오늘도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일단 시장 자체가 꺾이기보다는 어쨌든 위에서 잘 지켜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증권 쪽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데, 다만 좀 과도하게 올랐다는 부분, 3월 달에 증권 업종 차트만 본다고 한다면 거의 한 20%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업종 자체가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는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을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본다라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나쁜 모습을 띠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락문화 쪽으로도 선택지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띠고 있고요. 게임주들도 나쁜 모습은 아니다. 드래곤플레이, 한빛소프트, 네. YD 온라인 종목이 강하게 올라오는데, 결국 이제 게임주들도 아까 화장품주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흐름 자체가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종목군들 좀 급등세를 연출하는 것들이 오늘도 좀 발생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 주의 특징 중에서 IT 부품주들이 전체적으로 힘을 많이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는 가되 상승 탄력도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들, 결국 이제 갤럭시 S6가 이제 공개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재료가 좀 소멸되는 모습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이번 주 한 주의 모습이 오늘 좀 발생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화장품주들이 아까 조금은 오전에 시작하자마자는 좀 버티는 모습을 띠다가
지금 봤을 때는 좀 전체적으로 좀 약한 흐름을 전환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체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건설과 또 더불어 증권 섹터까지 분위기가 조금 좋은 그런 상황인데요. 외환시장 출발 상황 아까 간단하게 추가 하락하고 있다 전해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한 분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유진 투자 선물로 가볼까요? 오늘은 소병화 연구원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고용지표까지 지표는 좀 좋아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밤 나올 고용보고서에 대한 전망이 약간 약해지는 모습이에요. 달러가 약세를 돌았는데 오늘 어디까지 밀렸는지요? 달러원 환율이요? 네, 일단 뭐 오늘 외환시장 미국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일단 글로벌 달러 약세 영향으로 3원 20전 하락한 1,092원 30전에 장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일단 하락폭을 조금 더 줄여가면서 1,092원 후반대까지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시장에서 달러는 미국 신규 실업 청구 건수 감소와 2월 무역 적자폭 축소에도 수요일 발표된 고용지표 결과 부진으로 인하여 오늘 발표되는 3월 고용지표 결과가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경계감이 강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 부활절을 앞두고 오늘 미국과 유럽 대부분의 국가 휴장 영향으로 인한 포지션 청산 움직임이 강화되며 달러와는 대부분의 통화의 약세로 마감하였습니다. 유화는 1.07대에서 1.08대 후반대까지 상승하였고 엔화도 119엔 중후반대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뉴욕 엔데프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도 하락하여 마감하였는데요. 최종가는 1,093원 25전이었으며 어제 설화시 종가 대비 수합 포인트를 고려하여도 3원 40전 정도 하락하여 마감한 수준입니다. 오늘 우리 외환시장도 글로벌 달러 약세 흐름을 반영하며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발표된 이란 핵협상 타결 소식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 강화로 인하여 달러와의 하락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주말과 미 고용지표를 앞두고 오버나잇 부담에 따른 롱창상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하락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090원 선을 앞두고 저점 매수세 유입과 엔원 하락에 따른 당국의 경계심 강화로 하단이 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다 오늘 대부분 주요 경제 대국 휴장과 오늘 밤 미 고용지표 발표로 인하여 거래가 둔화될 것으로 보여져 적극적인 움직임은 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거래가 부진할 것으로 보여져 1,090원대에서 제한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 금일 외환시장은 오늘 밤 미 고용지표를 기다리며 1,090원 초반대에서 하방 경직성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상 레인지는 1,090원에서 98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덧 레인지가 1,100원대 아래에 지금 잡히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밤에 나올 미국의 고용지표가 이 분위기를 뒤집어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환시장 분석 유진투자선물 소병화 연구원한테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 분석 한번 해보죠. 오늘 이란 핵협상 타결 관련된 섹터들이 움직인다. 이미 예고를 드렸었고요. 어느 정도 윤곽은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일단 건설주 한번 보자고요. 사실 좀 어느 정도 반등이 있다가 최근 들어 좀 조용하다 싶었는데 다시 이란의 어떤 모멘텀을 얻은 그런 느낌입니다. 대림산업이 지금까지 이란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따왔었다고 하는데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이 오르네요. 네, 이란 이제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상당히 좀 타격을 많이 입었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 또 이제 그런 것이 잘 해결이 되다 보니까 또 호재로 작용하는 부분들 한 2, 3년 만인 것 같아요. 그 이란 사태로 건설주들이 좀 이제 움직이는 부분들이. 어쨌든 이제 이란이 만약에 이번 경제 제재가 해제가 되면서 이란 관련된 그 수주 전체 규모가 예상되는 게 한 60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전에 이란 쪽하고 어떤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업체들을 보면은 뭐 현대건설, 뭐 GS건설, 뭐 대림산업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림산업이 가장 많은 좀 주도를 좀 했었다라는 이제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림산업이 어찌됐든 좀 그쪽에 인프라도 좀 잘 잡혀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한 4% 정도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 그동안 이제 그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대림산업이라든지 뭐 GS건설 이런 업체들이 가장 좀 실적에 악영향을 받았었는데 이런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면서 좀 먼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충분히 작용하고 있고요. 또 건설주들은 지난주에도 이제 중국의 AIB
기금이 이제 출범이 되면서 일단 좀 개발 가능성이 높은 중소형 국가들에 대한 프로젝트가 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던 부분들이 이란에 대한 기대감을 같이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은 아직 뭐 수주가 이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이제 유가가 아직까지는 고공행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가의 움직임을 띠고 있고, 이러한 것은 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강하기 때문에 수주가 예년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현재 긍정적인 이슈로 주가가 올라오는 것에 좀 만족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건설주들은 전체적으로 국내 건설 경기도 괜찮아지고 있고, 해외 쪽도 뭐 예년보다는 올해가, 또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좋아질 것을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중기적으로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호재로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뭐 대형 건설사들 중심으로 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탑픽은 뭘로 보시는지.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도 막 좋아지고 있잖아요. 금리도 떨어졌고. 그렇죠. 일단 뭐 탑픽을 꼽자라면 전체적으로 비슷한 흐름을 띠고 있기 때문에 뭐 딱 어떤 걸 좋다라고 말씀드리면 뭐하겠습니다만, 여전히 일단 국내 건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현대산업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뭐 대형 건설사 중에서는 뭐 아까 대림산업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현대건설이라든지 또 삼성물산이라든지 혹은 뭐 GS건설 같은 경우 보신다라면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건설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뭐 그냥 특집성으로 한번 해보죠. 이란 핵 협상 타결 관련해 영향을 받고 있는 섹터들을 쭉쭉쭉 미리 한번 앞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한항공 봐야 되겠죠. 유가가 떨어질 가능성, 공급 과잉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또 52주 신고가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는데 역시 그렇게 흘러가네요. 네. 사실 약간은 이제 두려운 부분은 이렇게 이제 시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건데, 이 기대감이 이제 예상보다 실적이 기대감을 받쳐주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주가가 또 크게 한번 밀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유가가 이란 이제 핵 협상 문제로 인해서 유가가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세가 나오긴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유가 수준이 사실상 2008년도 그 당시에 유가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최근 들어서 이제 악재는 사실 거의 다 많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유가가 현재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오히려 어느 정도의 재료가 소멸되면서 반등이 나설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더 빠질 가능성이 좀 낮다. 네, 그럼 일단 왜 그런 의미에서 뭐냐면요. 지금 이제 오펙 쪽에서의 한계 원가라는 게 있는데, 이 한계 원가 자체가 배럴당 33달러 정도 수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글로벌 평균으로 봤을 때는 한계 원가 수준이 44달러 정도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는 거의 한계 원가 수준에 근접해 왔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이렇게 악재가 다 돌출된 상황에서는 유가가 오히려 이제 반등이 나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에도 역시 이제 유가에 연동돼서 움직였던 종목인데, 화면 잠깐 이제 보시면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유가라는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우리가 항공기에 들어가는 유가는 이제 바로 이제 제트유라고 하죠. 이 제트유의 그 가격 동향을 보게 되면요. 최근에 많이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거의 후반부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계속해서 이제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제트유는 지금 단기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란 핵 협상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대한항공이 뜨고 있긴 하지만 항공기에 들어가는 제트유의 흐름 동향 자체가 다시 한번 위쪽으로 방향성이 꺾일 경우에는 오히려 대한항공 쪽에서 또 물량들이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염두에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럼 너무 미리 팔 필요는 없잖아요. 주가는 일단 잘 가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보유자의 영역이지, 지금 따라 붙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금 추격 매수는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오히려 정반대의 논리로요. 유가 상승의 수혜주인 정유 섹터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간밤에 이란 핵 협상 타결로 유가가 하루짜리로 봤을 때는 또 한 번 빠졌기 때문에 정유주 상승은 오늘 제동이 좀 걸린 상태잖아요. 네, 근데 정유주 흐름은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은 유가가 이제 작년 이제 12월 달부터 혹은 뭐 11월 달부터 이제 약세를 계속 띄었었는데, 한 5월 1월 달까지 약세를 쭉 1월이나 2월까지 빠지고 나서 유가 자체가 뭐 반등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강한 반등을 보이진 못했고 계속 변동성 옆으로 좀 높은 행보세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근데 정유주 흐름을 본다면 오히려 작년 10월
혹은 11월을 저점으로 기점으로 해서 계속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가가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유주의 실적은 좀 나빠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유가 하락을 먼저 막고 오히려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 아니면 그 추가적인 하락이 제한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정유주의 실적이 더 이상 이제 나빠질 게 없지 않겠냐는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약세는 띄고 있습니다. 뭐 GS가 1.2% 정도, S-오일이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2% 정도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 정유주들이 뭐 유가가 좀 더 빠진다고 해서 뭐 추세를 이탈하면서 갑자기 뭐 하락을 하기보다는 네네. 뭐 기간 조정 성격의 모습을 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우려감은 좀 적게 표현하는 게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화학주들도 흐름을 보신다라면 의외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가가 안정성을 보이면서 네. 반등을 보이면서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 신고가를 가까운 모습을 띄고 있기도 하고요. 네. LG화학도 뭐 약간의 조정은 받았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흐름을 3월달 흐름을 본다라면은 한 23만 원 중심으로 좁은 박스권 흐름을 띄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전통 화학주들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띄어가고 있다는 부분들. 이 얘기는 어쨌든 뭐 미국 중심으로 해서 경기가 좀 개선되는 분위기, 또 유럽이라든지 중국의 경기를 계속 부양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이런 화학주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화학주들도 여러 가지 구분이 될 수가 있겠죠. 약간 태양광주들이 최근에 이슈를 받았다가 3월 달에 좀 많이 꺾이는 모습이 좀 더 이어지는 모습을 띄고 있고요. 네. 또 이제 타이어주들도 좀 화학주에 포함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좀 그 가격 경쟁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작용하면서 올해 3월, 2월, 3월부터 계속 좋지 못한 흐름을 띄어가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보수를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유가 하락이 좀 수혜를 작용하면서 페인트주들이 최근 들어서 3월 달 들어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띄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페인트주들도 오늘도 보면은 조금 약간의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나쁘진 않다는 부분들. 그래서 화학주들을 전체적으로 하나를 묶어서 보기보다는 좀 하나하나 좀 쪼개가지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저희가 이란 핵협상 타결 관련된 섹터 분석은 어느 정도 일단락을 짓겠습니다. 오늘 골프존 분할 상장한 거 알고 계십니까? 일단 분할 상장주는 첫날 상한가인데 골프존 유원홀딩스는 하한가로 직행했거든요. 이 부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가장 강한 섹터는 앞서서 이란 핵협상 타결 관련해 수혜가 얘기가 나오는 건설 섹터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바로 이 섹터 증권이 오늘 또 강세를 띱니다. 동부증권 52주 신고가 1분기 실적이요 2009년 이후에 최대가 될 거다, 이런 분석까지 아주 탄탄하게 뒷받침이 되고 있는데 뭐 빈자리를 또 증권주가 메우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주가 수준하고 현재 이제 주가 수준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 이제 많이 올라가지 못했죠. 그동안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갈증이 났던 이제 그 업종이 바로 이제 증권주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증권주의 경우에는 이제 뭐 지난해까지 해서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좀 된 상황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거래대금도 최근 들어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주에 대한 다시 시각이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증권주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제 뭐 과거에 이제 주가 흐름 상황으로 봤을 때 많이 못 올라갔다라는 부분하고, 이제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증권주의 상승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국내 쪽에서 본다면 최근에 한국은행 쪽에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금금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6% 정도 내지 이제 1.7%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이제 그 물가 수준도 거의 이제 따라가지 못하는 이 금리 상품을 제공해주는 은행 쪽에서는 자금들이 이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금들이 이동할 부분을 찾다가 과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거래소 시장 내지는 이제 코스피 시장하고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는 이제 증권주 쪽으로, 어떻게 보면 지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대체안으로 이제 증권주 쪽으로 일시적인 자금이 몰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들 더 올라갈 거라고, 지금의 상승이 끝이 아닐 거라고, 왜냐하면 실적이 된다라는 논리를 드시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과거의 그 실적하고 지금 현재 실적 대비했을 때는 지금 증권주가 사실 못 올라간 게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아직도 물려 계신 분도 많으실걸요? 네, 맞습니다. 네. 보통 이제 증권주를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네.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증권주들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시장 자체가 이제 불확실성이 분명히 상존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장 마감되고 나서 새벽에 이제 발표되는 미국에서의 고용 보고서, 이거에 따라서 또 옐런 의장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동향 자체가 시장을 또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증권주의 경우에는 오늘 단기적으로 이제 시장이 또 올라가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또 그쪽으로 꺾이고 있는 그런 일시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증권주는 역시 따라붙는 것보다는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보유자의 관점에서 물량들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골프존 얘기해 볼까요? 네, 골프존이 지금 현재 분할 상장되고 나서 이제 골프존 유원 홀딩스하고 그다음에 골프존으로 이제 분할 상장이 됐습니다. 근데 네. 첫날에 골프존 유원 홀딩스가 지금 지주회사격이죠. 골프존 네. 유원 홀딩스가 지금 하한가에 기록을 했고요. 근데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을 잠깐 보게 되면요. 지금 이제 상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상한가가 진행 중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골프존이라는 이 회사 자체가 어찌 보면은 지금 겨울철 부분에 어떻게 보면 골프존의 실적이 좀 증가하는 추이가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요 사업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골프존에서 좀 중요한 거지, 지주회사 쪽에서는 아직까지 시장 안에서는 어찌 보면 이제, 메리트 자체가 골프존보다는 좀 없다라는 판단을 좀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할 상장됐지만 실질적인 그 사업 부분이 골프존 쪽에서 주가가 흐름이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한국콜마홀딩스하고 한국콜마 뭐 이런 이제 회사들 자체도 이제 분할을 했을 때 지주회사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주요 사업 부분을 갖고 있는 그 회사들이 오히려 주가가 또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골프존의 경우에도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의미상의 어떤 반전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증권주가 건설주와 함께 탑2 정도의 섹터로 상승세를 또 한번 보여주는 날인데요. 저희가 11시 정도에 종목 탑5 시간을 하고 있잖아요. 정재훈 멘토님이 이번 주 월요일에 그 전주 월요일에 추천해 주셨던 하나투자증권이 오늘 또 5% 추가로 급등하고 있다라는 말씀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나머지 특징주 조금만 더 살펴보죠. 이번에는요, 특징주로 YG엔터를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출발 전시 와이드 1부 마무리 시간에 이드코 멘토님이 YG엔터 언급을 살짝 하셨는데 미세이 컴백했고 빅뱅은 곧 컴백을 한다고 하는 시점에 주가는 괜찮습니다. 이수앱지수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데 실적 얘기가 나오네요. 네, YG엔터가 이제 오늘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8월 달까지 해가지고 매달 1일에 신곡을 공개하겠다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겠다, 빅뱅이 활동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티저 그림으로 다이너마이트가 이렇게 폭발하는 모습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못 봐가지고요. 네. 일단은 뭐 가장 큰 이슈가 있는 굵직한 그룹이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엔터주도 흐름 본다 그러면 YG 엔터뿐이 아니라 SM이든 뭐 JYP든 전체 흐름이 이렇게 신고가를 계속 치고 나가기보다는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들을 많이 띄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예전과 다르게 좀 굵직한 어떤 그룹의 영향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매출에 좀 기여도가 높겠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이제 그룹들이 다 비슷한 정도의 그 형성을 보여주고, 인기도의 형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조금 이제 과도한 기대감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약간 이제 중국과의 그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하면서 주가가 좀 반영됐던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가 일본에 좀 이제 활동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본 엔화의 약세가 실적을 조금 깎아내리는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탄력도 좀 떨어지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이 소식만 가지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확인하면서 대응하시자. 주가도 보시면은 한 1%, 한 3% 정도 올라갔다가 좀 차익성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이수 앱지스가 거의 이제 끝물, 이제 바이오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의 끝물에 지금 동참하는 것 같아요. 오늘 급등세를 좀 띄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나라 항생제, 항체 이런 바이오 관련해서는 기술력이 가장 높은 업체이기도 하고요. 아직은 적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이제 파티칼이라는 그 희귀병을 치료하는 약이 이제 시판이 되고 그로 인해서 영업 적자가 좀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영업 적자를 급격히 흑자로 개선되는 모습은 좀 아닐 수 있고요. 또 이제 라이선스 판매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시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바이오 관련된 섹터들이 조금 흐름이 좀 꺾여가고 있기 때문에 탄력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조금 비싸게 주고 산다고 하더라도 며칠 지켜보고 나서 9,000원 자리가 정확히 안착되는지 확인하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나가던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4% 정도 밀리는데요. 추징금이 100억 가까이 부과됐다, 이런 안 좋은 뉴스가 지금 떠 있는 상황이거든요. 셀트리온 제약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한번 살펴볼 부분은요. CJ ENM입니다. 어제 급등했었거든요. 이후에 숨고르기, 파라다이스도 한번 급등 이후 숨고르기, 오늘 재차 상승, 이런 패턴들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 순환매처럼 나타나고 있는데 CJ ENM도 살짝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요. 100억 원 정도의 그 규모의 추징금 부과 소식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100억 원 정도의 그 규모 추가 이제 추징금에 대한 부담 자체가 사실 주가 하락의 당연히 원인으로 이제 파악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만 이 100억 원인 규모 자체를 우리가 이제 따져봤을 때요, 셀트리온의 전반적인 그 매출액이나 그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순이익이 59억 원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2014년도. 그런데 100억 원 정도라면 순이익을 초과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 기업이 현재 이 정도의 그 금액이라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더 많이 밀려내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재무정보를 조금 더 보면서 이제 현재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들이 만약에 없다면 당연히 주가는 거의 하한가까지 이제 직행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제 현금성 자산들을 보게 되니까요. 지금 이익 잉여금 자체가 현재로 봤을 때 230억 정도의 그 규모의 이익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이 좀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징금에 대한 부담 자체를 현재 모멘텀을 깎으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기까지는 모멘텀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이 하락을 빌미로 해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시장의 반응 자체가 한쪽으로만 계속해서 방향성을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 이제 바뀔지 모르는 수급들이 많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오늘 좀 조심을 하면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제 투매가 좀 발생이 될 경우에는 같이 나오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의 경우에는 그 투매를 통해서 매수하는 그 접근 자체는 조금 무리수를 두는 그런 접근이 아닐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CJ EN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누가 이렇게 많이 샀나요? 네, 지금 이제 수급 잠깐 확인을 해보면요. 네. CJ ENM의 이제 주요 수급으로 어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수급에 대부분 이제 외국인 쪽하고 이제 기관,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 꾸준하게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네. 특히 연기금 쪽에서 매수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왔고요. 예. 외국인 쪽에서는 최근 2거래 정도 연속으로 이제 그 매수가 좀 강하게 붙었고, 그 다음에 단기적인 수급으로 볼 수 있는 기관 쪽하고 투신 쪽의 수급 역시도 어제 많이 좀 들어온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CJ ENM의 경우에는 어떻게 명량 쪽에서의 최대 수혜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 명량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시청률이라기보다는 이제 관람객 동원수 자체가 워낙에 이제 많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한국 영화계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그 지위력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CJ ENM이 그만큼 또 관심권 안에 좀 들어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른 실적도 역시 꾸준하게 이제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를 그려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반대 입장입니다. 지금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밀렸을 때의 매수 접근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반면에 CJ ENM의 경우에는 현재 이제 추세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에서 보더라도 이런 이제 단기적인 조정 자체에서는 우리가 매수 접근으로 보셔야 되는 종목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쑥쑥 양봉을 한번 쭉쭉 뽑아내고 또 좀 쉬었다가 또 뽑아내는 그런 어떤 규칙적인 패턴도 나타나고 있는데, CJ ENM은 지금 당장 매수한다면 한 어느 정도까지 추가 상승? 네, 일단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접근 포인트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요. 꽤나 오른 차트로도 사실은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꽤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이제 역사적인 고점을 뛰어넘는 자리에서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매수 접근 포인트로 본다면 현재 가격대에서는 56,0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밀려 내려올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분할 매수 접근으로 가능하시고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이제 선정을 해드린다면 현재 57,600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7만원 정도 주가까지는 일단 중기적인 관점에서 매수했을 때 보유 목표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의 돌발 종목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두 분 보내기는 너무 아쉬워서 전략을 다시 한번 좀 세워달라고 마무리를 말씀을 좀 요청을 드리겠는데, 화장품 바이오 많이 올랐잖아요. 그 외에 뭐 좋다 얘기 나오는 거는 건설, 증권, 뭐 아까 말씀하신 화학 그 정도인데, 제일 좀 이 섹터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뭔지? 제가 월요일에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건설주 좀 보자 말씀드렸었고, 화학주도 의외로 괜찮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각은 조금 더 이어질 필요도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
혹은 아직 주식 비율 많이 담지 못하신 분들은 좀 일부 담을 수 있고 하지만은 주식 비율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어쨌든 다음 주에 약간 이제 옵션 만기도 앞두고 오늘도 금요일이라는 부분도 본다라면은 네. 현금 비중 한 30에서 50% 정도는 좀 확보해 놓고 다음 주 시장 자체도 뭐 계속 급등세를 가는 게 아니라 계속 횡보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확인하면서 다음 주를 대비하시는 전략을 잡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개인분들 매매 많이 안 하시는 분들 그냥 사면 그냥 묻어두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약간 테크니컬한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약간 또 팔아서 조금 수익이 났다면 챙겨놨다가 또 다시 한번 재매수 같은 종목이라도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요. 매매 테크닉도 좀 부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멘토님은요? 네, 저도 이제 비슷한 업종을 꼽아봤는데요. 일단 건설 쪽 업종이 지금 현재 눈에 들어오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란에서 이제 핵 협상이 이제 타결됐다는 소식과 함께 건설 쪽에 대한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1대1로 프로젝트에 의해서 지금 중국 쪽과 관련해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건설주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럼 중장기로도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 일단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유가의 하락 부분 자체가 이미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건설주들은 모아가는 자리가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탑픽으로 본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현대건설 쪽이 아마 가장 유력한 종목군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건설주 좋아 보인다. 공통된 의견까지 저희가 또 오늘 한번 추려볼 수가 있었고요. 현대건설 탑픽으로 본다 얘기도 같이 한번 들을 수 있었네요.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샘플러스 황민혁 멘토님의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강보합권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수급은 나쁘진 않습니다. 거래소 기준 외국인 기관 약하지만 일단 손을 잡은 쌍끌이 매수세가 오래간만에 보이고요. 코스닥은 뭐 여전히 개인만 사지만 지수는 추가적인 상승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전략 모아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먼저 최희승 차장님, HMC 투자증권 서초 지점에 계시는 분인데 기술적 반등 중,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유창희 대표님도 슬쩍슬쩍 현금을 좀 챙겨놓자 하셨는데 이전서부터 수익이 났으면 좀 팔자라는 전략을 유지하고 계세요. 오늘도 역시 그런 모습이고요. 두 번째 분은 바로 정용 팀장님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오늘 밤 금요일로 해서 부활절 휴장이죠. 앞두고 숨고르기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그냥 평가, 팩트를 얘기를 해주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의 말씀은 증권과 건설을 보자. 어떻게 보면 오늘 가장 센 업종이기도 한데 강한 쪽에 좀 붙자. 뭐 이런 뉘앙스로도 읽힙니다. 마지막으로 안상현 대리님은요.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실적 개선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50대 50. 현금 반은 계속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번 주 내내 전략을 고수하셨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잠깐 살펴봤던 안상현 대리님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전략 얘기 나눠보죠. 대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내내 현금을 포트해서 절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는지 궁금하고요. 가장 좋게 보시는 섹터,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탑픽 섹터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예, 우선은 지금 이번 주 내내 저는 한 50% 정도는 현금을 가지고 있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지금 외국인이라든지 기관계 매수세가 약간은 이제 탄력적인 모습을, 그러니까 가속도 측면에서 좀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점을 좀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코스피가 지금 2050선을 목전에 두고 약간 숨고르기 계속 보이는 것 같고요. 중국 종합 상해 지수는 뭐 4월 들어서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은 가운데 좀 7년여 만에 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우선 4월 1일 날 블룸버그 비즈니스가 약간 흥미로운 기사를 내놨는데요. 최근 중국 주식시장의 랠리가 그 고등학교 중퇴자들의 힘입은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였는데 그만큼 뭐 지금 굉장히 강한 속도, 빠른 속도로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중국 증시의 그 펀더멘탈은 생각보다 좀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MSCI 지수 기준으로 중국의 12개월 포워드 PER이 10배 정도로 저희 나라 한국보다도 조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중국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 현금 비중을 50%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1분기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을 할 건데 지금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증권주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시면은 1분기 어닝 시즌에 대해서 그럼 미리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1분기 실적 개선주로 대응을 해야 하자라고 말씀드렸지만 1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을 하면은 그거에 맞게 또 옥석 가리기가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서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 예상치가 그거에 부합을 했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오히려 또 조금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는다면 약간 또 조정을 보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주가 수준은 낮지만 1분기 어닝 시즌이 발표가 됐을 때 어닝이 발표됐을 때 조금 더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우선 이한 핵협상 타결로 그 유가 하락이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가 하락 수혜주인 항공주나 그리고 해운주 쪽 그리고 조금 더 들면은 화학주 쪽을 좀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에도 이제 실적 개선주로 대응을 하시고 지금 말씀드렸던 유가 하락 수혜주 그리고 지금 건자재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건설주도 지금 단기적으로 좀 수급적인 면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 하락 수혜주, 건자재주 그리고 항공주 이런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락 수혜주가 항공주가 포함이 되죠. 항공주 얘기하셨고 건자재 쪽을 또 건설주 가운데 세부적으로 콕 집어주셨습니다. 일단 현금 비중이 포트의 절반은 돼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어요. 실적이 좋아져도 주가가 이미 다 오른 종목은 아니고 실적이 좋아지는 그만큼 주가가 뜰 수 있는 종목을 보자라고 또 팁을 남겨주셨어요. 유진투자증권 석관동은 지점의 안상현 대리 의견 들어봤습니다. 안 대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2030선 중반, 코스닥은 653선 정도이고요. 수급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거래소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약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개인의 나홀로 매수. 원달러는 오늘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엔 선물시장의 맥점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점 짚는데 도움 말씀 주실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상승 추세로 돌면은 258선까지도 가능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오늘 장 수급부터 차근차근 살펴봐 주시죠. 일단 수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개인 현물 159억 순 매도 중입니다. 외국인 144억 순 매수 중이고 기관 18억 순 매수 중입니다. 지금 개인만 현물을 약간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약한 매수세를 띠고 있습니다. 자, 선물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870계약 순 매도, 외국인 702계약 순 매수, 기관 157계약 순 매수 중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현물과 선물의 모습 자체가 동일한 방향성을 띠고 있어요. 즉 서로 스펙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투기거래 방향으로 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옵션 물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콜옵션 6,978계약 순매수, 풋옵션 14,690계약 순매수, 외국인 콜옵션 874계약 순매도, 풋옵션 1,055계약 순매수 중입니다. 기관 콜옵션 6,326계약 순매도, 풋옵션 16,088계약 순매도 중입니다. 일단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물, 선물, 옵션, 기대감까지 모두 동일한 방향성으로 하방 바라보고 있어요. 외국인은 현물과 선물은 상방을 바라보고 있지만 옵션은 하방 기대감을 키워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수치가 굉장히 좀 작은 수치 정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방향성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기관은 현물과 선물은 상방을 바라보고 있고 옵션도 방어적으로 상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하방을 막아놓고 상방을 약간 열어놓은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주요 거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승 1차 저항선이 258에 형성이 되어 있고 상승 2차 저항선이 260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 1차 지지선이 256에 형성되어 있고 하단 2차 지지선이 255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시가가 256.75라는 위아래를 다 휘저을 수 있는 가격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상하단 지지저항선 근처를 위아래로 흔들어주는 변동성 장세가 나올 확률이 제일 높으니 주요 지지 저항선에서 액션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낮은 확률이긴 하나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일단 개인들이 하방 기대감을 지금 줄이지 않고 있죠. 일단 이 부분을 계속 유지하면서 하방 기대감을 줄이지 않는 수급 물량을 계속 유지하면서 오전 10시 15분에 선물 255 가격이 무너지게 되면 하방 장세가 오후 2시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시간대에 가격이 무너지면 하방 대응을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선물은 257.60 이상, 코스피 200 지수로는 256 이상 마감 시에는 다음 주부터 다시 상승 장세로 돌입하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조정 장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 오늘까지 조정 장세가 마감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마감을 할 때 오늘 마감 종가가 선물로는 257.60, 코스피 200 지수로는 256 이상 가격을 올려놓고 마감을 하게 되면 조정 장세가 아예 끝났다고 확실히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장마감 종가 가격을 주의 깊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상승 쪽으로는 오전부에 1차 저항선인 258을 돌파하더라도 큰 지속세를 보이긴 어려우니 매수 거래를 하더라도 주요 저항 가격 부분에서는 청산을 꼭 하신 이후에 지켜보시는 게 안전하시겠고, 오후장에 들어서게 되면 지금 오늘 자체가 4월 첫째 주에 주봉 종가 가격을 형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움직임 대비, 즉 오전부터 시작되는 약 2시까지의 기존 움직임 대비 변곡이 크게 생길 수가 있으니까 2시 타이밍부터는 특히 주의 깊게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수급적인 면을 보나 가격적인 면을 보나 전체적으로 큰 방향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요 지지저항 가격 부근이 올 때까지 관망세를 유지하시다가 주요 변곡 시간대인 10시 15분, 11시 반, 2시 타이밍을 노려서 매매하시면 유리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 시가 자체가 굉장히 좀 애매하게 어제 고가와 저가 부분 사이에 있는 가격에서 또 시작을 했죠. 어제도 수요일 시작한 고가와 저가 사이에서 시가가 시작을 하고 나서 그 가격 밴드를 넘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도 아직 오전까지, 현재까지는 어제 가격 고저가 밴드 사이에서 시가가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는 어제 고가 저가를 벗어나지 못하는, 돌파하지 못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들이 지금 움직임을 제대로 보여주려면 수요일 날 고가가 258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 저가가 256을 약간 깨지긴 했지만 크게 돌파하지 못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즉 256과 258이 굉장히 강하게 매물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가운데 사이에 있는 지금 현재 257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정확히 256과 258 사이에 있는 가격인 애매한 가격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거래하셔야 되고, 주요 지지 저항선 오기 전까지는 관망세를 유지하시는 게 차라리 굉장히 편하시고 유리한 거래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부분에서는 최대한 액션을 자제하시고 수급적인 큰 변화의 모습이 보이거나, 가령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은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옵션에서는 하방을 열어놨는데 이 부분이 매수 방향을 옵션까지 열어놓는다거나 아니면 선물
매수 수급 물량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다든가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는 매수세를 따라붙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러한 큰 변곡 움직임이 보여지기 전까지는 진입을 최대한 자제하시고 주요 지지 저항선 부근에 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거래하시면 유리하시겠습니다. 네, 256, 258 사이에 껴서 애매한 시장이다 하셨는데 뭔가 추세가 위쪽으로 돌려지려면 오늘 종가가 257.60 이상으로 마감돼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선물시장 맥점 짚어주셨던 분은요.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란 핵 협상이 전격 타결되면서 오늘 관련된 섹터가 움직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건설주가 중심에 서 있는 느낌인데요. 잠시 후 11시부터 시작되는 증시 탑5 시간에는요. 오늘 건설주 특집, 지금 매수해 볼만한 건설주 탑픽을 공개합니다. 총 5개 건설주 정도가 전문가로부터 추려져서 방송에 나올 테고요. 그 가운데 지금 살 수 있는 종목 딱 한 가지도 마지막에 공개가 됩니다. 종목 뭐 사지? 포트 어떻게 바꾸지? 대형주 가운데 건설주 관심 있으셨다면 오늘 11시부터 딱 30분만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마치고요. 전 11시에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